분입니다. 오늘을 또 폭락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장세가 또 벌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장세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는 널뛰기 장세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하루에 6%에서 8% 혹은 4% 하락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장세는 아닌데 환경이 좀 그렇습니다. 다시 미국하고 이란의 휴전 협의가 또 이제 뭐 어제까지는 잘 된다고 했다가 또 오늘은 안 된다고 했다가 이렇게 믿을 수가 없네요. 어쨌든 상황이 그렇습니다. 누가 믿을 수 있을 만한 예를 들면 미국 정부조차도 믿을 만한 어떤 소식을 내주지 못하고, 이란 정부는 원래 그렇죠. 믿을 만한 정보를 내는 조직은 아닙니다. 정부라고 말할 조직이라기보다 정부라고도 사실은 안에 군벌처럼 군림하고 있는 평면수비대 이런 데들을 통제할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정상적인 정부라고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양쪽 다 그게 전쟁을 끝낸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전쟁을 끝낼 능력이 미국과 이란에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제 조금 그런 의구심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들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도체는 빠졌고, 반도체가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 사실 마이너스 4.5% 정도면 선방한 겁니다. 조선이라든가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버텨줬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선은 지난번에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84%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참 빠졌다가 또 슬금슬금 올라오다 오늘은 갑자기 AI 자율운항 선방 이야기 이런 연구에 대한 이야기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오늘 테마로 등장을 하면서 AI와 조선이 결합을 했더니 폭발력이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스선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요. 아니 80% 이상 점유한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갑자기 지난번에는 중국이 세계 시장을 다 먹었으니 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은 또 테마를 올리려고 하니까 테마가 가스 LNG선에 집중이 됩니다. 또 이런 식의 테마 뉴스들을 발생시키는 게 결코 이렇게 전체 시장에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제대로 뉴스들이 만들어지고 좀 발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철강에서 AI 데이터 센터 건설 확대가 철강 수요를 확대했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냥 어느 연구원, 그것도 사설 연구원의 누구 연구원이 얘기한 것 뿐입니다. 예. 그 철강이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가격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철강 수요가 느는 거는 중국산 철강에 대한 수입 규제와 함께 미국산 철강도 같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 때문이에요. AI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지어진다고 전체 건설 수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런 그냥 장식적인 말 덕분에 그냥 AI 데이터 센터와 철강 수요가 결합되면서 이런 것들을 그냥 말을 만드는 것 뿐이에요. 예, 사설 리서치 센터 일개 연구원이 뭘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믿을 만한 소식통을 들이댔으면 좋겠어요. 증권가에 따르면 이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AI 데이터 센터를 여기 철강 수출과 결합하는 거는요, 그냥 말을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 뿐입니다. 실제로 AI 데이터 센터에 소요되는 철강하고 미국 전체의 건설 수요하고 비교를 하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다지 이렇게 인상적이지 않다라고 보셔도 돼요. 어쨌든 간에 대미 수출은 증가를 하고 있고, 중국 수출은 규제를 받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수출 증가는 되고 있고, 수출 증가가 되는 거는 어쨌든 관세도 오르지만 환율도 제법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효과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관세가 상쇄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철강 수요가 좀 늘어났다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출렁출렁거리는 수요 속에서 작년에 또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철강이 그 관세가 50% 됐다는 얘기가 작년입니다. 사실 그 얘기가. 그리고 크게 변한 적이 없는데, 그 사이에 변화됐다라고 하면 AI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미국 철강 가격을 자기들이 올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런 이렇게 좀 만들어지는 뉴스에 여러분들이 좀 어떨까요? 예. 누구도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철강을 흡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진짜로 어떤 리서치가 있는지, 어떤 주문이 있었다라는 결과물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더라라고 하는 소식일 뿐이고, 그냥 누군가 얘기했다입니다. 네. 그 얘기는 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저는 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산업 전문가도 아니다 보니까 제 말을 믿어줄 사람은 없겠지만, 네. 어쨌든 간에 이거는 그냥 그렇다더라라고 얘기하고 좀 더 강력한 뉴스를 만들기 위한, 네, 말만들기 식입니다. 그렇게 보시고 좀 견조하게, 소식을 들으실 때도, 뉴스를 들으실 때도 조금 신중하게 들으시고 팩트 체크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백화점 소매통은 분명히 지금 매출액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이기도 하고, 백화점 결제액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에 대한 반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한 사람당 평균 한 6억 정도 이제 지출이 될 거고,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이 결합되어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백화점이라는 유통 채널은 이제 힘을 잃어가게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좀 색다르게 어떤 저기들이 그 수요들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라든가 아니면 초과적으로 어떻게 좀 많은 수입을 얻게 된 상당히 많은 숫자의 회사원들, 음, 이쪽에서 수요가 창출될 거란 별로 생각을 못 했는데, 어쨌든 저는 낙수 효과를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어쨌든 낙수 효과가 이렇게 벌어졌다라는 사실만은 저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어쨌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태양광 에너지는 탈중국 정책 덕분에 우리나라의 수입분이 좀 늘어났고, 미국은 어쨌든 간에 지금 태양광 패널 자체를 되게 수요를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와 결합됐을 때 이게 진짜 AI 데이터 센터와 결합되는 거죠.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송전선로 같은 것들이 필요해서 전력 설비나 전선주 관련된 것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아왔잖아요. 예, 그렇긴 한데 일단 미국 전체를 가로지르는 송전선로를 건설한다. 새로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서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것보다는 근처에 태양광 패널을 깔고 ESS를 건설함으로써 밸런싱을 맞춰주면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송전선로 자체도 연결을 하겠죠. 그렇지만 송전선로 전체를 연결하는 것과 동시에 주변에 태양광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아무래도 미국도 데이터 센터 자체는 기피 시설입니다, 일종의.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 어디 들어간다고 해서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력은 매우 적고, 예, 인력은 매우 적고 물 소비량과 전기 소비량은 매우 큽니다.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누구도. 고용 효과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음.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것들을 옆에다가 건설해서 그것을 전력으로 활용하는 그런 전략들이 굉장히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비용을 일부 상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여기에다 뭐 지금 뭐라 그러죠? 뭐 저기 스페이스X에서 태양광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 우주 태양광 말고요. 스페이스X가 XAI를 흡수합병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XAI는 태양광이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AI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주변에 태양광 시설을 건설하고 그런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태양광 수요는 AI 데이터 센터의 증가와 함께 큰 폭의 증가를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철강이요? 철강 수요하고는 좀 다르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방위산업은 미국 이란의 충돌이 재개되면서 방위산업 주식이 올랐는데, 저는 방위산업의 결정적인 수주가 쏟아지는 건 미국 이란 전쟁이 끝날 때라고 봅니다. 중동 사람들이 그렇게 전쟁 중에 계약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방공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요구를 할 거고, LIG 넥스원 쪽에서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로 이름 바꿨죠. 그쪽에서도 지금 뭐 계속해서 풀로 생산을 땡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아름으로 수출을 하는데, 중동 쪽에서는 그렇게 수출을 또 수입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뭐 얼마나 매출액이 늘어났는지 사실 까봐야 아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아마 방공미사일 같은 것들은 계속 들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도 방공미사일 거의 다 소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받아간 방공포대를 거의 다 소비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보충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사우디아라비, 이라크도 결국은 주문을 해놨는데 못 받아가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받아가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더 받아가려고 할 거고요. 그런 형태의 뭐 계약에 따른 어떤 계약 이행 부분들은 계속 진행이 될 거지만, 신규 계약은 아마 중동 전쟁이 끝나게 되면 카타르와, 뭐 예를 들면 뭐 카타르도 있고 또 다른 나라들도 있죠. 쿠웨이트도 있고 뭐 이런 나라들과 함께 조금 방산의 규모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뭐 신제품 생산 소식도 계속 들리고 이렇기 때문에 방산 쪽은 저는 아직도 조금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아직도, 예, 더 오를 만한 여지들이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조선 관련된 이제 쪽도 아직은 더 올라갈 만한 여지가 있을까라는 생각인데, 요거는 제가 업종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난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사태로, 예, 어떻게 조선주가 움직이고 있는지는 저도 한 번 더 리서치를 해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만간에 조선 관련된 리서치도 한번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0일 주요 테마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요. 내일은 조금 또 다시, 네, 정상 회복되고 8천선을 넘어가는 것들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널뛰네요. 어쨌든 널뛰기 장사에서도 여러분들은 그냥 이상한 소식에 속지 마시고, 예, 견조하게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 가능하면 좀 신중하게 투자 생활을 유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